건강식품의 시장성, 건강식품 사업은 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이다. 내용에서 건강식품의 필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세계 기능성 식품 소재 시장은 2010년 15조 원 규모에서 2020년 25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했습니다. 기능성 식품 소재 시장은요, 대한민국은 1순위가 아니고 3순위예요. 정말 좋은 것들은 대한민국엔 별로 없어요. 1차로 공급받는 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쪽이고, 대한민국은 2차에서 3차로 넘어갑니다. 똑같은 원료인데 한국은 더 비싼 거예요. 건강식품이 직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얘네들은 원료를 싼 걸 쓰나가 아니고 원료를 저렴하게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3차로 받기 때문에 같은 원료를 할지라도 받아와서 가공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들 좀 비싸죠. 건강식품은 지식의 증가와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소비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 기술 산업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혜를 받는, 수혜를 받는 쪽이 식품 산업 발전입니다. 이 원료를 가지고 약처럼 만들어내니까요. 실제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파마네스라는 회사는요, 미국에서 콜레스테린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을 도움이 되는 이제 식품인데 약보다 더 좋아가지고요, 미국에서 대법원까지 갔죠. 결국은 판매를 하는데 과대 표현을 했었을 때는 제재를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식품이 약보다 더 좋게 만들어요. AI 발달로 인해 가지고 식품이요 약보다 더 좋게 나옵니다. 지식이 증가되면서 식품을 선호하는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될 거예요. 그건 지식이 발달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2명을 보필한 경제 자문위 대학 교수인 폴 제인 필저는 자신의 저서 건강관리 혁명의 내용을 통해 앞으로 천만장자는 건강식품 사업을 통해 나올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 책에서요, 경제 자문을 하면서 세금을 관리를 하면서 본 거예요. 돈이 국민 건강보험 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그 왜 나가는가 봤더니만요, 비만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비만 때문에 당뇨 오죠. 비만 때문에 고혈압 오죠. 비만 때문에 암이 오지. 본태성 혈압이라고 써요. 원래 나이가 들면 혈압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혈관이 노화가 될 것이고 탄성도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혈압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지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방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방을 1차 분해시키는 것이 십이지장이고 임파선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간으로 가요. 간에서 다시 이것을 최종 대사를 합니다. 최종 대사가 된 지방 갖다가 우리 몸에서 쓰는 거예요. 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이라고 볼 때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 나가셔가지고 식당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뭐냐면은 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식당들입니다. 진짜 열의 아홉은요 다 그래요. 고깃집부터 해서 곱창집부터 해가지고 이 사회가 지방을 엄청 먹이게 해. 국민들한테.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먹죠.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들어오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지방들을 사용을 하든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는 싸놔야 돼. 구석구석 싸면서 이 지방은요 미끌미끌거리고요 탄성도를 떨어뜨려요. 일정한 지방은 좋은 거죠. 그쵸?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는 이게 오히려 몸에 부담이 돼가지고 혈관에도 끼게 되고, 몸의 장계도 끼게 되고, 뼈에도 끼게 되고, 근육에도 막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대로 작동들이 안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당뇨나 혈압이에요. 당뇨나 혈압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생활 개편을 좀 하면서 식품을 드시면요 굉장히 좋아. 그래서 지방이 쌓이면 체지방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비만이 되는 거야. 비만과 당뇨와 혈압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대사성 질환의 끝자락에 비만이 있는 거잖아요. 폴제인 필저가 의료보험으로 많이 지출되는 것이 비만 때문이구나 해가지고 그럼 비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비만을 좋게 해주는 것이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 관련돼 가지고 이쪽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책을 집필하게 되었죠.
독특하고 획기적인 비만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앞으로 천만장자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건강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요. 천만장자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해마다 5조 2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1조 7천억은 누군가가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져가고 있고 저도 가져가고 있고 1조 7천억 중에서 더 많이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천만장자는요, 이런 건강관리 혁명에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내용의 골자를 보면 아무리 의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의 오염으로, 그렇죠. 지구가 너무 낡은 겁니다. 질병에 걸릴 수밖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화될 거예요. 의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환경의 오염으로 사람들의 질병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부작용이 있는 약과 결과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의학보다는 예방 차원의 건강식품을 더 선호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요, 장밋빛이 아닙니다. 더 안 좋을 거예요. 또한 건강식품의 발전이 의약품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고 공급과 수요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층이 늘어난다고 하였다.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PM식품을 먹고 싶어도 자본이 좀 없어서 적게 드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식품을 드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은요. 얼마를 드시냐. 4인 가족, 부부하고 아이들하고 먹는 게 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도 많고요. 이것을 또 분가한 딸이나 아들한테잖아요. 또 소개해서 그 먹는 양도요 증가하고 있고요. 제주도에 아시는 분이 이제 있는데 제주도에 사시면서 폐지, 종이 박스 같은 거 동네에 다니면서 걷어가지고 생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분이 과거에 사업을 크게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제주도 내려가서 사시는데 폐지를 주워 모아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하면서도 돈을 또 모아가지고 건강식품을 사드세요. 아, 진짜 마음이 짠하죠. 그런 분들 보면요. 그렇다고 내가 제조회사가 아니니까 줄 수도 없고 다 사오는 거니까. 효능이 좋은 건강식품을 찾게 되고, 그렇죠. 검증된 건강식품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소비하고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져 공급자는 늘어난 수입으로 신부호인 천만장자로 탄생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AI 산업과 그리고 건강 관련된 이분들이요 신부호로 천만장자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이 말은 결코 틀리지 않다. 앞으로 건강식품의 시장은 계속 증강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우리의 건강한 생활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뒀던 알짜배기 식물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화의 발달로 인한 토지 오염과 늘어나는 인구로 필요한 식품 공급을 대량 생산해내기 위해 사용되는 촉진제, 여기 있죠? 살충제, 발색제 등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오이를 사는데 그 오이가 길쭉해. 그러면요 이미 촉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이는 길쭉하지 않습니다. 꼬부라집니다. 제가 그 농사를 접었거든요. 다 꼬부라져.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농사 짓고. 그러니까 촉진제를 써가지고요. 성장 호르몬제 같은 걸 뿌려요. 농약에. 오이가 길쭉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지고 사는 것들 다 뭐예요? 촉진제, 성장 호르몬제 다 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오이가 다 꼬부라진 거 산다니까요. 꼬부라진 거 따가는요. 음식할 때 힘들어요. 과거보다 분명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영양의 결핍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다른 한쪽에서는 영양 과잉이 되고 한쪽에서는 결핍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하는 것들은요, 영양 결핍이에요. 그래서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국내 건강식품의 시장 증가 추세입니다. 11년도에는 1조 3천억이었다가 20년도에는 2조 3,872억 원으로 증가를 했죠. 세계 건강식품 증가 추세 400조에서 450조로 건강식품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구입을 하나 유통 채널을 보니까요. 아, 역시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다단계 1위입니다. 영양 보충용 제품으로 해가지고 특히 제일 많이 쓴 게 뭐예요? 오메가3, 오메가3 이런 유산균도 있고요. 글루코사민, 알로에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쓸 때가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좀 약간 순위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죠.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오메가3가 지금까지 우리는 기름을 먹었죠. PM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수용성이 나온 거죠.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먹게 되면요. 실제로 장까지 가가지고 좋게 해주거나 강화시키지 못해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유익균이 있을 것이고 유해균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익균이 80%가 있고요. 20분이 있고 중간균이 있어요. 얘는요. 일로 가기도 하고 일로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 가지고 중간균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중간균은요.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유익균 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쪽입니다. 몸을 더 좋게 하려고 하지 나쁜 쪽으로 하겠습니까? 통제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야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면역이에요. 면역. 면역의 6에서 70%는요. 어디 있냐면요. 대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변비가 있어요. 저는 변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변 문제가 아니고 면역 문제예요.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이분은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감기에 잘 걸려요. 특히 환절기 때. 그리고 이런 분들이 누구냐, 대상포진 잘 걸립니다. 잘 걸리는 질병들이 있어요. 독성 때문에 아토피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암도 이런 질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장이 안 좋은 것은 면역이 안 좋은 것이다. 면역을 강화시켜야 돼.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얘네들 출생부터 강하게 해야 돼. 두 번째는요, 출생 후에 강화시켜야 돼. 자, 그러면은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쪽이지. 여기가 유산균이죠. 관리하려고 유산균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먹을까요? 장이 안 좋으니까. 장이 좋으신 분들은요, 유산균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어요. 필요에 의해서 먹겠죠.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골수. 뼈가 있고요. 이 안에 골수가 있는데 늑골입니다. 늑골. 갈비뼈. 두 번째 척추뼈예요. 척추 측만이나 척추 협착이나 디스크에 있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요.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면역에 관련된 거예요. 면역. 세 번째 천추뼈예요. 엉덩이뼈. 네 번째 고관절이에요. 천추하고 다리하고 대퇴부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서해부 쪽이죠. 다섯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로 대퇴골. 여기 다섯 군데서만 골수가 있어요. 면역이 여기서 탄생이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500억 개가 하루에 만들어져요. 혈액. 면역을 우리는 백혈구라고 그러고 혈액을 적혈구라고 하죠. 얘가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요. 약 한 4천억 개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1,000억 개에서 4천억 개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혈소판이 약 1,000억 개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다 이상이에요. 불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이상. 이렇게 이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은요, 얘네들이 하루에 소모가 된다는 뜻이죠.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굿바이 하는 겁니다. 사라졌으니까 이만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원료는 뭘까요? 핵심적으로 단백질입니다. 얘네들은 이미 생산된 생산품이죠. 만들어졌으니까. 생산이 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원료가 필요할 겁니까? 원료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단백질을 열심히 넣어주면 만들어질까요? 아니요. 풍 걸려요. 풍. 퓨린이 만들어져가지고요. 여러분들 통풍 와요. 단백질이 대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려면요. 비타민 종류가 다 들어와야 되고요. 미네랄 들어와야 되고요. 물 많이 있어야 되고요. 지방과 탄수화물이 있어야 돼요. 이 원료가 공급이 돼야지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태생적으로 제가 면역을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는 면역이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들어질 때 강하게 만들어지고 똘똘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면역이잖아요. 제 일을 잘 하겠지. 태어날 때부터 비리비리하게 태어나. 비리비리한데 얘네들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는데 약하게 태어나고 병들게 태어난 면역을 유산균으로 강화시켜준다? 후천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출생을 할 때 건강하지 않고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 이걸 어떻게 뭐 해가지고 얘를 완전히 건강하게 딱 탈바꿈 시켜놔. 이거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우량아야. 단지 환경과 생활에 의해서 잘 못 먹어가지고 약해졌어. 이런 아이들은요, 때가 돼가지고 좋은 걸 먹잖아요? 금방 회복을 해. 왜? 태어날 때부터 원체 우량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관리해주면요, 좋아진다고요.
출생부터라고 하는 얘기는요, 원인을 찾는 거고, 얘는 결과를 찾는 거죠.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은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거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원인을 좋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원인을. 그 원인을 좋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골수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원료를 좋은 것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파워 칵테일에 딱 보니까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파워 칵테일을 섭취를 하게 되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결과론 쪽에 치우쳐가지고 먹는 유산균을 굳이 섭취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 이제 PM 제품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집에 선물을 받았거나, 본인이 직접 구입을 했거나, 유산균 제품 있죠.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박사가 만들었다, 뭘 했다, 뭐 큰 기업에서 만들었다, 홈쇼핑에서 샀다, 아니면 이 유산균이 저 캐나다나 호주나 뭐 거기서 들어온 겁니다. 다 놔두시고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장이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져요. 얘가 왜 좋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파워 칵테일 섭취하면은 맛이 좀 어때요? 달짝지근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장의 건강은요, 면역이 담당하는 거예요, 면역이. 우리 몸의 장내에 이 세균들 있잖아요. 잘 다스려야 된다고요. 면역이 약해지면요, 유해균이 증가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단순하게 유해균 문제가 아니고 면역의 문제, 면역의. 그래서 면역이 6에서 70%가 대장에 가장 많이 있는 거야.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이라고 하는 애가 얘도 관리 능력이 있으려면 유익균과 유해균을 통제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은 파워가 있을 때 힘으로 제압하니까, 그러면 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올까?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조폭이 왔어. 상점들을 관리해. 어느 날 조폭이 왔는데 며칠 굶고 왔어. 힘도 못 써. 상점 주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뭔지 아세요? 아, 이거 봐라. 내가 이거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이런 게 딱 생기겠죠. 딱 왔는데 등치도 빵빵하고 몸에다가 문신도 새기고 인사 팍 쓰면서 막 들어와. 그러면 이거 쪼라. 면역도 힘이 빵빵해야 유해균들이 찍소리 못하고 조용히 있어. 아, 얘네들도 뭐 먹어야 힘낼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영양에서 오는데, 이 영양이 무슨 영양이냐? 유산균이 아니라고요. 이 영양은요, 바로 신음식이에요. 신음식. 신음식이 뭐예요? 시큼한 거. 김치도 지금 갓 담게 되면은 달짝지근하죠. 시간이 지나면은 치역. 그게 면역에 좋은 거라고요. 신음식은요, 어디서 또 오는가? 단 음식에서만 옵니다. 쓴 음식은 안 와요. 달짝지근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식이 되는 겁니다. 온도와 습도와 시간에 의해서 쉬어지는 겁니다. 그 신 것이 시간이 더 되게 되면 썩져진요. 단 음식이 신 음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발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발효는 누가 시키는 겁니까? 미생물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신 음식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일로 볼까? 과일? 신과일이 뭐가 있을까? 수박은 다 달죠. 자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두. 시큼하죠, 여러분들. 살구. 시큼하죠. 앵두. 좀 쉬어. 딸기를 원래는 달다고 먹죠. 신과일이에요. 근데 요것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봄에. 여름에는 다 단 음식이에요. 얘네들은 봄에만 나오는 겁니다. 왜 봄에 나올까요? 사과하고 배 같은 거 맛이 어때요? 약간 쉬죠. 배씨 먹어본 적 있나요? 배씨? 이거 먹잖아요. 되게 쉬워요. 배 같은 거, 사과 같은 거는 가을에 추수하죠. 그리고 겨울 내내 먹습니다. 겨울에 집에서 동치미 담그죠. 맛이 어때요? 시죠. 그 왜 먹을까요? 겨울에는요, 활동을 덜 하고 몸에 지방이 껴요. 지방이. 대장에 껴요. 지방이 끼게 되면 면역이 얘네들이 약해져요. 얘네들이 제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지방이에요. 겨울에 계속 가만히 앉아가지고 먹고 활동도 덜 하고 또 가을에 추수한 걸로 먹고 소비시키겠죠. 봄 되면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할 때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면역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것들을 해독을 해야 돼. 해독을 하는데 해독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간 해독이 있고 장 해독이 있는 겁니다. 간 해독을 위해서는 장 해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다 신맛이잖아요. 신맛이니까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얘네들은 장 해독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장에 있는 지방들을 깨끗이 없애고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나오는 야채와 과일은 다 시거나 쓴 거예요. 쓴박이 아니면은 냉이 다 쓰죠. 얘네들은 간에 가는 거예요. 간에 가서 간을 해독하는 거고, 신맛들은 장에 가서 장을 해독하는 겁니다.
면역이 신맛을 먹고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면서 얘가 다시 내 몸에 전체적으로 힘을 내. 저는 몸에 기력이 없어요. 이런 분들 있죠. 그러면 우리가 딱 볼 때 기력이 없으니까 힘을 내기 위해서 단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야 단백질 먹어가지고 운동 좀 해. 이런 말 하죠. 단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신맛으로 다 바뀌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당에서 에너지를 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면역의 먹이를 쓰는 겁니다. 면역이 신 것밖에 안 먹어. 더운 날 36도, 5도 올라갈 때 아침에 김밥 말아가지고 놔두면 점심 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쉬어있다니까요. 아이들 김밥 줘야지 해가지고 김밥을 열심히 말았어. 가만히 실온에 놔뒀어. 온도가 몇 도라고요? 33도, 4도, 5도 이래. 이렇게 놔두면요. 못 먹어요. 쉬어요. 여러분들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시죠. 더 뜨거워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근데 밖에 놔뒀을 때는 가만히 있기는 하지. 우리 몸은요, 들어오면 입에서부터 씹기 시작해가지고 위에 들어오면 뒤집어가지고 그냥 완전 위산으로 범벅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는 금방 그냥 바로 돼. 그 장에 내려가는 데까지 그 2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미 뭐가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초산들이 만들어졌고 신맛으로 전환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쓴다고요? 면역이 먹고서 면역이 강화되는 거야. 내가 지금 대장이 안 좋기 때문에 유산균을 먹는다? 저 같은 경우는요, 단맛을 먼저 먹어요. 아니면 싱거를 먹습니다. 파워 칵테일 안에 이미 이게 들어가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고요. 단 음식들이 들어가 있고, 신 음식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얘네들이 들어가가지고 뭘 한다고요?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원료로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면역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대장의 건강을 위해서 별도로 유산균을 먹는다? 저는 유산균 안 먹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요. 절대로 안 먹어요, 저는요, 유산균. 오메가3.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고 있는 것이, 오메가3인데, 방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일반 오메가3고, 중간에 있는 것은요, 듀오의 듀오. 듀오는 오메가3하고 큐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 오메가3죠. 우리는 물 안에 다 들어가죠. 근데 다른 오메가3는 물에 뜹니다. 저렇게요. 지금 뜨고 있죠. 연질 캡슐로 되어 있으니까는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위에 들어가서 터지면요. 비린내가 나. 비린내가 왜 나는 줄 아세요? 정제를 들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정제를 더 하면 할수록 단가가 올라가. 그럼 비싸서 안 사 먹어. 그럼 망해. 그러니까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다요. 할 수 있는데 그럼 오메가3가 얼마냐? 하나 먹는데 10만 원 넘어가요. 막. 그럼 여러분들 뭐 먹겠습니까? 오메가3 하나 먹으려고? 안 먹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오메가3 연질 캡슐 따가지고 냄새 맡아 못해요. 비린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오메가3가 지질 개선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이론적인 겁니다. 기술은 틀려요. 먹게 되면 오히려 얘가 우리 몸에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듀오에 오메가3하고 코큐테인을 갖는 것이고 아마 타사 제품은 제가 볼 때는 큐텐입니다. 일반 큐텐이에요. 지금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PM에서는요, 사실은 오메가3나 듀오만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단할 거예요. 가정에 오메가3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요, 쓰레기통에다가 다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유산균이 있잖아요. 다 갖다 버리고요. 글루코사민이 있죠. 다 버리세요. 지금 키토산 갖다가 사업한다? 시대가 지나간 겁니다. 제품이 좋고 안 좋고 이것이 아니고요. 트렌드에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건강식품 판매는요. 다단계예요. 그 다음에 방문 판매가 2번째고 매장 판매가 3번째고 국내 판매 현황 볼까요? 전체 식품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홍삼이에요. 홍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제하고 무기질 많이 먹죠. 2번째로 개별 인정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건강 기능이 있고 일반이 있고요. 개별 인정형이 있어요. 알로에 있습니다. 알로에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인삼 감말리놀렌산. 감말리놀렌산은 뭡니까? 지용성이죠. 프로바이오틱스 뭡니까? 지용성이죠. 대표적인 지용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용성들이 이렇게 많이 먹어댔으니까 몸에 뭐가 생긴 거예요? 기름 범벅이에요. 압도적으로 유통 채널은 다단계, 방문 판매, 매장, 홈쇼핑, 백화점, 할인 매장, 약국, 인터넷입니다. 이제 인터넷이 강제로 떠올랐죠. 저렴하니까. 건강식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같이 나눴고요. 건강식품은 이미 필수 시대가 되었죠. 가정마다 집에 가면요 건강식품을 다 먹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다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데모를 하고 브랜딩 체인지를 하고 PM 제품에 더 저렴하면서도 더 유익한 점 이것들을 언급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세요. PM은 그럴 만한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
행복한 날 되시고요. 멋진 하루, 후회 없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북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